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에 기업 부채에서도 경고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기업 부채가 얼마나 부실해졌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기업 부채 규모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속도를 좀 보였는데 네네. 2019년부터 그 속도가 좀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 증가 속도를 보통 보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보다 웃돌게 되면 이게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채가 그만큼 빨리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한국금융연구원이 좀 최근에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네. 보면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이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와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비슷하다가 2019년부터 경제 성장 속도보다 기업 대출의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이 평균 0.87%인데요. 기업 대출의 증가율은 2.81%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채무 부담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기업 대출을 성장률 그러니까 GDP로 나눈 비율이 장기적인 평균치에서 얼마만큼 이탈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Z스코어라고 있습니다. 예. 뭐 일종의 신용 위험 지표인데요. 네네. 이 수치가 지난 2018년에서 19년부터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그동안의 장기적인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는 속도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업 부채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양도 양이지만 이게 질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 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와중에 질 나쁜 부채가 특히 좀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바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좀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데 네네. 이 비율이 크게 낮은 부실 기업들의 부채가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좀 크게 급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좀 보게 되는데 네네. 이 비율이 마이너스 10 이하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등급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그 비중이 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상장법인을 포함해서 외부 감사법인 그러니까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곳 가운데서 이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34,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좀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기업 그러니까 부실 정도가 최악인 기업의 비중이 지난 2020년에 7%였는데 2022년에는 12%로 좀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반대로 좀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의 기업,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플러스 5 이상인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중이 같은 기간에 좀 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과 우량 기업 사이에 서로 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실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걸 수치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업종별로도 특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예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건설업의 부채가 특히 부실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업종별로 나눠서 봤을 때 이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기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을 보면 예. 전기가스와 부동산, 건설업이 좀 크게 눈에 띄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기가스업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동산인데 부실 기업의 부채가 부동산 업종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부채 부실률이 1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도 이 부채 부실률이 10%에 달해서 그중 높은 편에 좀 속했는데요. 네. 원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뭐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데다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나 어떤 중개업들의 수익성이 좀 많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분양이 저조하면서 개발사나 시행사의 어떤 재무 상태도 좀 크게 나빠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이 좀 저조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크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의 이런 문제는 뭐 최근에 부동산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부실 우려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다 보면 부동산이나 건설업이나 좀 공통적으로 통화 긴축 기조가 오래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그 차주 입장에서는 이제 빌려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제 사례도 많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나온 게 있는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2년 사이에 부동산이나 건설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각각 3배 이상씩 좀 뛰었는데요. 네. 대출 연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 30일 이상 연체된 그 금액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연체율이라는 것은 전체 대출 잔액 대비 연체액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선 부동산 업종의 대출 잔액 자체를 보면요.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58만 개 법인 대출 가운데 이 부동산 업종의 대출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385조 4천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됐고요. 예. 여기는 물론 부동산 PF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서 2년 사이에 한 27%가 늘어난 건데요. 그런데 이 연체액의 증가 속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빨라서 2년 전에 2조 3천억 원에서 최근 7조 원으로 3배 가까이 좀 늘어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업의 연체율 역시 지난 2년 사이에 0.75%에서 1.82%로 3배 가까이 좀 뛰었고요. 네. 건설업의 대출 상황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건설업 대출 잔액은 2년 전보다 한 34% 늘었고요. 그리고 연체액은 2.5배, 연체율은 1.9배가 각각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그 건설업 부문에서 부채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그 외의 지역들을 비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상황이 좀 많이 나쁜 것으로 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작년 말 현재 부동산 업종의 비수도권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이 2.17%인데 이게 수도권의 1.56%를 좀 크게 웃도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지역 분류를 대출법인의 본사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좀 그렇게 구분을 한 건데요.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세종, 울산, 강원, 대구 같은 곳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연체율이 좀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네. 세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집값이 많이 좀 올랐다가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좀 많이 또 빠졌거든요. 좀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동산 중개업이나 시행사들이 부동산 대출 부실을 좀 빠르게 키웠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좀 부동산업의 연체율을 말씀드렸는데 건설업의 연체율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좀 격차가 컸습니다. 건설업의 연체율이 수도권은 1.27%, 비수도권은 그것보다 높은 1.99%였는데요. 네. 비수도권 가운데서도 제주, 대구, 울산 등의 건설업 연체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비수도권의 이런 건설업 대출은 대부분이 뭐 토착 건설사나 좀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어떤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 미분양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는 데 따라 좀 이렇게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실 기업을 구분하는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적자 때문에 자본을 이제 깎아 먹는지 여부인데요. 그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네.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자본이 모두 바닥나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까지 넘어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얘기할 때 나오는 좀 대표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작년에 금융업을 제외한 외부 감사업업인 3만 6천여 개 가운데서 11.7%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부실 예측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의 비중이 지난 2022년에는 10.3%였는데 작년에 11.7%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11.7%라는 수치는 최근 5년 만에 좀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모형에 따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산이나 그리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실 확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 부실 기업으로 전환될 확률이 좀 더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부채와 이자 비용이 높아질수록 부실의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클수록 부실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부실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뭐 자산, 부채, 매출액, 이자 비용들을 이용해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업이 부실해질 수 있겠느냐를 좀 그렇게 확률적으로 좀 분석한 그런 수치인데 네. 조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적인 부실 확률이 최근 눈에 띄게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이 부실 확률이 5.3%였는데 그 뒤로 좀 매년 늘어나서 가장 최근인 작년에는 7.9%로 높아졌습니다. 예. 뭐 그런 만큼 기업들의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좀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도 그 부실 기업들이 주로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과 임대업의 부실 확률이 21.4%로 업종들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했는데요. 예. 뭐 그리고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부실 확률도 뭐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실 확률이 가장 빠르게 오른 업종은 건설업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 4년 사이 2배나 넘게 오른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오늘 부실 기업 그리고 부실 대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의 채무 부담을 금융권에 그대로 전가시킬 위험을 좀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실물 경제의 위험이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위험이 좀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뭐 기업들은 좀 자체적인 자구 노력을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보다 좀 면밀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